분명 어제까지 내 편이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세상 가장 뜨겁게 나를 응원하던 친구는 싸늘한 타인이 되고 내 능력을 칭찬하던 동료는 교묘하게 내 공을 가로채거나 가시돋친 농담을 던지죠. 가장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일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뢰라도 밟은 것처럼 관계는 한순간에 폭발해버리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수백 번 되뇌어봐도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배신과 고립을 겪어본 적 있다면 이 영상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 갑작스러운 미움과 적대감 뒤에 숨겨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불편했던 심리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칼 융이 경고했던 인간의 그림자, 질투라는 이름의 독, 그리고 관계의 판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들의 비난이 사실은 당신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내면을 향한 비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모든 걸 망쳤다고 자책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끝없는 자기 비하의 늪에 빠뜨리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떨까요? 그들의 분노와 적대감은 놀랍게도 당신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라는 섬뜩한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 가장 어두운 지하실이에요. 거기엔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열등감, 남들 앞에선 차마 꺼낼 수 없는 질투,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비겁함 같은 것들이 전부 처박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냥 당신답게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그 모습이 누군가의 지하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당당함, 당신의 재능, 당신의 친절함이 그들이 지하실에 가둬둔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나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그들은 당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내면의 괴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혐오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거울을 깨부수는 것, 즉 당신을 공격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선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돌은 사실 당신을 향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안의 그림자를 향해 던지는 처절한 자기 혐오의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지하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빠져나올 통로를 찾죠.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입니다. 이건 우리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교활하고 비겁한 방어막 같은 겁니다. 마주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내 안의 진실을 슬쩍 남에게 덮어씌우고 저 사람 문제야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죠. 내 안의 쓰레기를 남의 마당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을 향해 저 사람 참 거만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지만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도전을 아니 꼽게 보는 동료는요? 그건 어쩌면 시도조차 못하고 썩혀버린 자신의 가능성을 당신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의 미움이 그토록 갑작스럽고 비논리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 감정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안에서 터져나온 내적 갈등의 파편이 우연히 당신에게 튀었을 뿐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 일상 곳곳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유독 당신의 성과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깎아내리는 동료를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당신의 능력이 회사에 위협이 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 사람의 자기의심을 정통으로 찌르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다고 칩시다. 당신이 새로운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반짝이기 시작하자 그 친구가 갑자기 당신을 피하고 멀어지는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건 당신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리에 멈춰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불안감을
그 친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미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의 분노를 나의 책임으로 착각하는 일은 멈추게 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가 아니라 저 사람 자기 그림자랑 싸우느라 힘들겠구나 하고 그를 안쓰럽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되죠.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시소 게임과 같습니다.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아 있고 누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가? 누가 고개를 끄덕여주고 누가 그 인정을 갈구하는가? 이 암묵적인 힘의 역학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뿐 관계의 모든 순간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고 세상이 당신에게 정해준 배역을 거부하고 무대 밖으로 걸어나갈 때 바로 그 순간 평화롭던 시소는 삐걱거리다 못해 한쪽으로 고꾸라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늘 당신을 이끌어주던 친구는 당신의 독립적인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불안해하는 거죠. 은근히 당신을 아래로 봤던 동료는 당신의 눈부신 성공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지독한 열등감은 곧 날카로운 분노가 되어 당신을 향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착한 아들, 희생하는 딸이 아니게 될 때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며 은근슬쩍 당신의 발목을 붙잡으려 합니다. 익숙했던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의 역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서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느끼는 분노와 적대감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이 일으킨 자리 이동에 대한 공포이자 자신이 애써 지켜온 익숙한 서열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저항일 뿐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소의 아래쪽에서 일어나 스스로 걷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시기심은 관계의 수면 아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대한 포식자입니다. 분노처럼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서늘한 침묵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미묘한 거리감으로 이유 모를 텅 빈 응원으로 자신의 존재를 감춥니다. 이것은 숨겨진 적대감에 불을 붙이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학문적으로 시기심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상대가 가진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이 아프고 그래서 그 빛을 꺼버리고 싶다는 잔인한 욕망.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독초가 가장 비옥한 땅, 즉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무성하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이는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어제의 친구는 그것을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눈부신 성장은 그들이 멈춰서 있는 그 자리를 더욱 어둡게 비추고 당신이 얻은 자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올가맨 두려움의 족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독한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는 대신 조용한 분노라는 가장 손쉬운 도피처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의 존경이 오늘의 시샘으로 뜨거웠던 축하가 차가운 무시로 변질되는 이유입니다. 한때 당신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의 성취를 애써 깎아내리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외면합니다. 시기심은 그렇게 관계라는 잔에 매일 한 방울씩 독을 떨어뜨립니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신뢰가 썩어 문드러지고 관계가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을 향했던 그 차가운 등 뒤에 숨겨진 진실을 조금이나마 비춰주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깨달음의 빛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위로와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격동의 진원지, 그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세상이 아닌 나로 되돌려놓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박수를 구걸하기 위해 썼던 수많은 가면들을 내 손으로 직접 깨부수는 용기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진정성은 개인의 행복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타인이 애써 지켜온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이라는 이름의 위태로운 성벽 뒤에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맨 얼굴로 당신의 진짜 목소리로 세상 앞에 섭니다. 그 존재만으로 당신은 그들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공성추가 됩니다. 당신이라는 거울 앞에 선 그들은 자신이 타협했던 모든 순간, 외면했던 진실, 스스로 포기했던 꿈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성이 그토록 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오만하다, 이기적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신의 진정성이라는 빛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기 자신의 진정성 없는 삶이라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성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적대감과 동시에 지독한 갈망을 함께 전염시킵니다. 당신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말을 뱉는 그 사람조차 등 돌아서는 그 순간 당신이 가진 그 눈부신 자유를 가장 깊이 동경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를 비추는 빛이 되었고 그들이 애써 지켜온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파문이 되었으며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잠든 시기심을 깨우는 날카로운 알람이 되었고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허약한 환상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꿰뚫어 보았듯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타인의 적대감이 실은 그들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메아리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무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홀로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에 더는 당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도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하는 가장 큰 위협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으로 증명된 진실은 당신 자신을 넘어 당신에게 가장 거세게 저항했던 그들마저 변화시키는 궁극의 힘을 지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세상에 작은 균열을, 새로운 창을 내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관점이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